도덕경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나 타인을 설득하는 법을 다루는 책이 아니죠. 도덕경이 주목하는 건 단 하나,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구조로 세계를 마주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노자의 통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습관처럼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죠. 하지만 노자는 잠시 멈춰서 완전히 다른 지점을 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의 기본 설계도, 즉 마음의 구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자가 지적하는 그 문제적 마음의 구조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현대인의 특징이기도 한 과잉 활동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과잉 목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죠. 마음이 잠시도 쉬지 못하는 상태, 이게 일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과잉 통제입니다. 모든 상황과 결과를 내 의도대로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욕구죠. 이 과정에서 마음의 에너지는 극도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잉 증명입니다. 내 가치를 바깥을 향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이게 우리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우리 마음은 항상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도덕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에 무언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방식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답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무심입니다. 이 개념 안에 마음속 소음을 다루는 아주 근본적인 해법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무심에 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무심은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 생각에 내가 종속되지 않는 상태, 즉 생각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심의 상태가 좀 더 명확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고요. 나라는 자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의식의 중심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건 텅 빈 공백이 아니라 유연한 여백이 있는 마음의 상태인 셈입니다. 무심을 실현하는 핵심 기술, 그게 바로 관찰자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 이꼴 나, 내 감정 이꼴 나라는 등식을 만들곤 하죠. 무심은 이 강한 연결고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대신에 마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생각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을 얻게 됩니다. 무심을 통해 생각과 건강한 거리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마음의 청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마음의 본래적인 맑음을 유지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도대체 왜 흐려지는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일어난 사실에 과도한 해석을 덧붙이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불필요하게 남과 비교하죠. 여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곱씹기까지 더해지니 마음이 본래의 투명함을 잃고 혼탁해지는 겁니다. 노자의 이 비유가 청정의 원리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두는 거죠. 그러면 흙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물은 저절로 맑아지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청정이란 마음을 맑게 만들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흐리는 불필요한 생각들을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 멈춤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진다는 사실이죠. 청정은 마음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진 본래의 자기 안정화 능력을 신뢰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잠시 흐트러지는 것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허용할 때 역설적으로 마음은 본래 맑고 안정된 상태를 스스로 회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여성성, 도덕경의 용어로는 현빈이라고 하죠. 이것은 비어있음이 어떻게 모든 생성과 창조의 근원이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여성성은 생물학적 성별이나 젠더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구조적 원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핵심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낳고 생성하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남성적 구조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공간을 점유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이라면 여성적 구조는 의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만들어서 무언가가 채워지게 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며 결과가 스스로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적 구조가 가진 힘의 본질입니다. 지배하지 않는 생성력. 이건 결코 수동적이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낳는,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힘이죠. 노자는 이것을 세계가 창조되는 근본적인 모델로 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심, 청정, 그리고 여성성, 이 세 가지 원리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유기적인 마음 운영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무심을 통해 나라는 자아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를 멈춥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청정의 성태, 즉 불필요한 해석이나 평가를 더하지 않는 태도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비워지고 맑아진 마음이라는 공간, 즉 여성적 구조 안에서 비로소 억압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생성과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 마음은 아주 균형 잡힌, 그러면서도 강력한 상태에 이릅니다. 비어있는 듯하지만 결코 무력하지 않고요. 모든 것에 열려 있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억지로 개입하지만 결코 무책임하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도덕경이 제안하는 이상적인 마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도덕경의 지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무언가를 더하고 채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마음의 작용을 덜어내고 멈춤으로써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힘과 맑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덜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